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청와대에서는 하룻밤도 못 잔다. 네.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급히 옮기시는 바람에 이번에 그야말로 도청 사건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네. 정말 국정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난맥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라는 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예. 뭐 그분 마음이셨겠죠. 네. 그런데 용산은 청와대보다 더 이렇게 길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는 용맥이 일단 없습니다. 용산이지만 용맥이 없습니다. 그곳은 아까 한강변이었고요. 원래 아까 모래 갱번에 거의 가까운 곳, 또 물길도 아까 이렇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이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혈이 없습니다. 예, 무혈지천은 이 열매가 없는데 아까 다른 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옮겼다는 자체가 결국에 대통령 집무실은 저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한데 우리 풍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용산은 무혈지처이기 때문에 흉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이제 뭐 지금 뭐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뭐 국내 국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접대 행사라든지 거기서 공식 일정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청와대도 아까 이미 직위가 쇠했고 500년 또 일제시대를 겪어서 긴 시간, 예, 땅도 생명의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자기 수완이나 수명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자리는 수명도 다 했고 기본적으로 흉한 몇 개의 결정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네. 그러면 과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되든 간에 근데 어디를 좀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과형이고 아까 일정 정도 청기누설 같으니까 어쨌든 제 견해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삐처리 하겠지. 네. 선생님도 괜히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아니 그건 네, 제가 그건 문제가 아닌데 예. 아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목하는 자리가 네. 갑자기 땅값이 오른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네. 그냥 얘기하면 이미 보관은 있습니다. 네. 다음 차기 네. 대선을 노리는 우리 대선 지사님들 주목해 주시고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뉴스 한 사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 사람 특집 명사를 찾아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설산 최재원 교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가 소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양 잠평에서 한 19년 정도 살았는데 네. 지금도 주소는 뭐 그대로 있고요. 예. 여기가 뭐 명도 호동길이에요. 네. 여기에 들어든 계기가 있다는 말씀 좀. 제가 전주에는 8대 명산이 있는데 예. 그중 한 산이 종남산입니다. 종남산은 아버지 산입니다. 예. 모악산과 딱 마주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전주는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지키는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진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지금 사실 그 소양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축사 돈사에서 나오는 지금 냄새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안 나요. 예, 여기가 중심인데. 예, 여기는 땅속에서 기운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기 난방이 돼 있긴 한데 거의 난방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실 깜짝 놀라는 게 오늘 엄청 덥거든요. 네네. 더운데 지금 아주 시원한데 아무 지금 냉장 그때 뭐라고 그러지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지 않고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예. 참
정말 제가 여기 뭐 2002년도요? 2001년도 있습니다. 예. 벌써 22년 했어요. 예. 23년째 지금. 예, 23년째입니다. 참, 네. 진작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예. 참, 너무 반갑고요. 예, 예. 그 사단법인 환단사상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단법인 환단사상연구소는 1999년 1월 25일 날 창립했고요. 예. 민족의 고유 사상인 환단 사상을 연구, 정립, 보급, 선양하고 동양 사상의 근거인 천문, 지리, 임학의 교육, 아까 연구 목적을 가지면서 대내외적인 아까 국제적인 연대 사업까지 기획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환단에 대해서 간단한 환단에 대해서만. 예, 환자는 아까 빛 환자입니다. 예. 나무 목자에 해가 이게 별금자인데 그건 해가 뜨는 모습과 해가 지는 모습 그러니까 해가 영원히 영원히 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상징하고요. 네. 단은 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소리, 태초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환단사상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네, 제가 동양학을 9살 때부터 했고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중국 사상이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7,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은 고유 체계, 천문, 지리, 임학 사상을 정립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발기해서 창립했습니다. 그래도 9살 때면 혹시 이렇게 아버님이라든지 할아버님이라든지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원 고향은 남원입니다. 네. 조상분들 중에 그러신 분은 없고요. 네. 제가 공부하고 난 뒤에 알았는데 윗대 선조분 묘지 하나가 네. 아까 선인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요. 근데 선생님은 전공이 원래 그 환단사상이고 또 풍수지리에도 아주 능하다는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좀 듣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책을 명당의 원리 발복의 비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명당의 원리 발복의 비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풍수가 정립되어 있는 사상이 좀 부족합니다. 학문적으로 아까 정립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명당을 조금은 등급을 좀 매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천하 제도, 아까 천자의 자리,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임금이 날 자리, 조금 나아가서 왕비가 난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삼정승 체계로 했으니까 정승이 출했던 자리들을 전부 모아서 비교 평가하고 각 문중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명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좀 파악하시나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1급지 아까 제가 도직국권 정도의 자리는 한 1,500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금 아까 쓴묘는 한 7%로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도 93%의 명당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를 아까 얘기해서 정립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써져 있던 그 7%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제가 지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5월 20일 날인가요? 출판 기념회 하시잖아요. 예. 저기 전북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1권은 어떤 거를 좀 실었고 2권은 어떤 거를 지금 현재? 이게 5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제가 세계를 아까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천자지지에 대해서 쓴 거고요. 2부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까 국왕지지. 그리고 3부는 왕비,
아까를 낼 수 있는 왕비지지. 사부는 아까 제가 부분에서 얘기하면 왕비는 없어도 정승 아까 이 5명 이상 배출된 집안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2권이 됐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이제 만드시면서 상당한 시일도 걸렸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명당들을 이제 답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셨나요?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휴전선 밑에 예. 어느 골짜기든 저는 5번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그럼 엄청난 시간들을 지금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셨다는 얘긴데요. 네. 그 다니시면서 어떤 뭐 에피소드 일화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선생님 갔다가 오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땅값이 뛴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그런 일화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제가 예. 아까 감정하거나 할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하고 갈 때는 그냥 평복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제가 관복을 입고 갔다 오면 네. 뭐 한 서너 배, 심하면 10배까지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을 입을 때는 이제 그렇게 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관복만 그냥 평상복으로. 예, 일상복으로 입고 가야 됩니다. 네. 선생님 부자세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가 따로 얘기하면 제일 부자일 겁니다. 그걸 왜 그래? 여기서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채권건 있고 뭐 전 세상을 통달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가 이쪽 프로수지의 대가다. 근데 내가 명당을 놓고다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복이 많아서 네. 제 제자분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들은 없고요. 그래요? 한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네. 제 제자라고 하시는 분은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혹시 무슨 따끔한 충고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충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진리가 정의가 충고하시겠죠. 네. 참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참 묘합니다. 그죠? 네. 예,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들이 막 세상을 판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명당에 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좀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저는 아까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다 하면서 그게 명당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네.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럼 명당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뭐 어떻게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옛분들이 얘기한 3대적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할아버지 때부터 착한 일을 해야 아까 아버지 때 얻을 수도 있고 손자 때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벌 받는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참 걱정됩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면 명당과 이제 흉지, 그러니까 명당하고 흉지, 그러니까 나쁜 땅이잖아요. 네. 그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명당이라고 하면 삼재 불입지지, 삼재라 하면 천재, 지재, 인재거든요. 천재라고 얘기하면 가뭄, 홍수. 갑자기 큰 비가 왔는데 묘가 떠내려간다든가 큰 비가 왔는데 집이 잠긴다는 것은 흉지라는 표시입니다. 나아가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졌거나 매립돼 버리거나 이런 것은 지재거든요. 이 지재도 생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인재인데, 인재라고 얘기하면 그 집에 강도가 들거나 도둑이 들어서 이게 임패라고 하죠. 사람이 상하면 실제 요즘 아까
전원주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 방범입니다. 아, 나아가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 하는데 예, 예. 전쟁판 속에 들어가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터가 전쟁터가 되면 그건 대흉지입니다. 이 아까의 전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6.25를 겪지 않았던 땅이 아까 기란 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임진왜란 전에 건물이 남아있으면 다 국보입니다. 이 아까 대전란, 얘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대길지입니다. 근데 참 어쨌든 요즘 뭐 대통령의 뭐 로이터 통신 타마란드와의 인터뷰라도 인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네,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라도 살잖아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죠. 예, 지금 명동리, 지명으로는 예. 확실히 명덕리, 호동부락입니다. 호동부라. 네, 지금 이 호동마을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분명히 네, 뭐 선생님께서도 좀 보고 지금 자리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종남산은 중국에서도 명산입니다. 아, 그래요? 모든 도교의 발상은 종남산입니다. 종남산에는 누관대가 있습니다. 누관대에서는 모든 별자리를 정리했던 윤예라고 하시는 분이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 자리와 이 자리가 거의 유사하고 어떤 분은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큰일 났는데 여기서 예. 서로 살라고 지금 올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저 들어온 뒤에 저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솔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진짜 특별히 모셔야 될 선생님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좀 명당이 몇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 명당은 좀. 전라북도의 가장 유명한 명당은 전주시 시조 이한공의 묘 조경단입니다. 이 조경단은 28대 분황지지로 이제 인기 유명한 거고요. 서룡행우, 그래서 이 상서로울 서, 아까 이게서 이렇게 아까 용용, 상서로운 용이 행할행 비우,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한다. 서룡행우. 예, 서룡행우의 명당으로 유명한 조경단이 있습니다. 참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대통령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자를 파자하면 8팔자 임금왕자가 됩니다. 네. 전자를 파자하면 들입자 임금왕자가 됩니다. 전주 완전 전자를 파자하면 사람 인자 임금왕자가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후천개벽의 인왕이 네. 들어오시는데 8분이 들어올 수 있는 땅. 그래서 대통령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한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대기로 나오실 수도 있는 땅입니다. 제 살아있는 동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살아있을 때 나올 겁니다. 네. 자, 사실 제가 선생님을 뵌 지가 뭐 25년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처럼 정말 이게 소양 산다는 거 네. 처음 알았고, 네. 예, 선생님께서 원래는 지금 전공 법을 전공하시잖아요. 나오기는 법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살 때부터 전공은 이쪽이었습니다. 네. 이게 법대 들어간 건 부모의 뜻에 따라서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이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법대 안 가려고 재수했는데 예. 제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학과를 갈 수가 없어서 법대로 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80년대 82년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해서 법대보다 철학과가 높았다. 네. 인기도 좋았고. 네. 그건 아닌데 아까 그때 당시 인식이 철학과 가면 바꾸는다, 가지 마라 이런 인식 때문에
저는 어느 나라나 예. 아까 철학가가 가장 번성해야 예. 아까 큰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철학가를 가졌으면 네. 지금 정도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건데 참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여기 이 자리가 네. 천재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파악하고 제가 전주를 안 따는 거고요. 네. 여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또 가까운데 또 송강사도 있잖아요. 여기. 예. 송강사가 우리가 이제 송강사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난란, 이제 재난이나 어떤 환란 때는 뭐 이렇게 부처가고 운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땀 흘리는 부처님으로 예, 땀 흘리는 부처님으로 예. 유명한 곳입니다. 예. 저 절에 점한식을 하신 분이 진묵조사님이십니다. 저 절에는 인조대왕하고 왕비, 아까 세자의 위패가 봉안된 왕실 사찰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또한 저 순천 송광사만큼 연역이 깊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고찰. 또한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나라의 거의 없는 평지 사찰입니다. 제가 송광사의 설립에 대한 설화는 불교 쪽에 많이 얘기되니까 그때 주장자와 염주를 세웠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갔던 절, 그리고 아까 그걸 파괴하신 주지스님이 벼락맞아 돌아가신 절로 유명하고요. 그 진묵조사의 혼이 깃들어서 지금까지 땀을 흘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또 아까 소양이 햇빛천? 예, 소자가 바소자, 예. 변양자, 이건 큰 빛이 들어오는 곳. 아까 새 세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지금 호동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을 또 이림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뜨는 곳, 해가 임하는 곳. 해는 원래 이렇게 천자를 상징하거나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남산하고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양 사시는 분들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기계를 펼치시면서 자랑스럽게 사셔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지금 출판 기념은 처음이시죠? 아닙니다. 했었어요? 2000년에 예. 원통 대반경 상을 했고요. 원통 대반경이라고. 대반경? 예. 그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건 역학 총서로 동양 역학을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철학사를 정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을 한 20여 권 썼는데 출판은 지금 2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책이 지금 한 20권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 보면은 지금 최재운 지금인데 이 선생님께서 다 예,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중심적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공식적인 출판 기념은 2번째다. 예. 이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공식적으로 출판 기념회 할 때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랄까 어떤 요즘의 어떤 세태에서 좀 더 이제 좀 진짜 쉽게 말해서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는 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 책을 출간할 것인데 그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저는 아까 이 길로 들어선 것은 9살 때 뵌 아까 저의 스승님이신 분이 유지, 그분의 유지가 뭐였냐면 서양으로 간 모든 운이 동양으로 돌아온다. 그 동양으로 돌아오는 운기는 너희 세대다. 너희 세대에 아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정립, 아까 이 동양학이 아까 세계의 최고의 학문으로 정립될 것이다. 천문지리 임학을 아까 재정립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일본은 아까 굉장히 수준이 낮았었거든요. 한데 명치유신 때부터 높아진 겁니다. 사실 명치유신의 큰 힘 중에 하나가 옹고이지신,
그 앵전류에 또 특히 이 아까 음양오행이 밝았던 사람은 2등 방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육임에 밝았던 사람이라 자기 죽을 때 아까 하얼빈에서도 자기가 저격받을 걸 알고 15분인가 20분 늦추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나라의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한 가지의 방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학문도 분명히 미래를 예지하고 새로운 아까 새 세계를 만드는 예지의 학문이 21세기에는 꼭 필요할 거다. 이걸 정립하기를 부탁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누구세요? 저희 아까 딱 밝히지는 못하겠고요. 1901년생이셨고요. 여기 아까 저는 전라도였는데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생존에 계신가요? 94세로 입직하셨습니다. 예. 야, 어쨌든 뭔가 이게 고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고수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도 제가 볼 때 숨은 고수예요. 아직 고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고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넷센사랑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근데 요즘 세상은 진짜보다도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또 국민의 정서도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최재원 교수님과 이제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느끼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또 남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명당 자리를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을 갑자기 옮겼을까? 그것도 분명히 이제 청와대는 이제 그 생명을 다했고, 하지만 또 용산은 뭐야, 쉽게 말해 혈이 없는 지대인데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단사상연구소에서 지금 진안 주천 구봉초등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학교를 좀 만드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학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아까 학교는 저희가 3대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 하나는 누구나 와서 행복해야 된다. 행복함.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열린.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열린 행복, 우리 학교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내 거와 네 거는 있는데 우리 게 없어서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열린 행복 우리 학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아직 개관은 안 했죠? 개관까지는 못했고요. 예. 구 건물은 좀 낡아서 그 옆에 교육관을 하나 2018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지금 저 일반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부분에서는 곧바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사실 요즘 사람들이 좀 갈 길을 못 찾는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평일도 물론이지만 좀 주말에도 예. 좀 정말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좀 같이 좀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열려 있는 쉼터 빨리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선생님 그것만 깎아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선생님 어땠습니까? 오늘 뭐 즐거웠고, 예. 아까 이제 질문을 너무 예리하게 해주시니까 네. 제가 대답하기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선생님 네.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그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예. 머리를 쫙 부사처럼 해가지고 네. 저 들고 다니는 그 뭐죠, 지팽이, 주장자.
그게 주장자라 그럽니까? 집행일을? 주장자 딱 들고 전주역 앞을 한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제자들이 줄을 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선한 시청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선생님도 사실 첫 인터뷰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어색해 하시고, 저도 이거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다 보니까 우왕좌왕 그냥 질문하고 근데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선생님 소양 명도 호동길에 있는 우리 사담화 환단사상연구소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려져서 정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환단사상연구소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후어 지금 환단사상연구소 회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환단사상연구소 회원은 정회원이 있고요. 정회원들은 2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또 실력이 좀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회원, 이제 아까 정회원을 향해서 가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답사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국의 명당을 답사 1년에 6차례 정도 아까 많이 갈 때는 한 80명, 100명도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마 회원 명단은 거의 100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혹시 강의는 어디서 강의하시나요? 지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타 기관들 또는 아까 이렇게 요청하는 곳, 시민대학 이런데 강의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명당의 원리, 발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번에 5월 20일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 컨벤션홀,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 컨벤션홀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들 아무나 와도 되지 않나요? 어때요? 네, 오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때 더 행복한 모습, 더 즐거운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